아, 빨리 좀 뽑지. 언제 뽑는 거야? 진짜 짜증나게.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 2층 오후 5시 47분. 퇴근길 인파가 물밀듯 쏟아지는 가운데 한 중년 남성이 무인 발매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벌써 15분째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정작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벽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김정호 씨, 올해 58세입니다. 2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6개월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 오늘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면접 약속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이제 4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거지? 김정호 씨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예전에는 매표소 직원이 있어서 홍대 입구까지 하나요라고 말하면 금방 표를 끊어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버튼들이 있고 터치스크린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아저씨, 빨리 좀 해주세요. 젊은 직장인이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김정호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더욱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모순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들을 단순히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김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동전들을 꺼냅니다. 교통카드가 있긴 하지만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고 충전하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표를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지하철 무인 발매기는 현금 결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일회용 교통카드 구입 버튼을 눌러보니 또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목적지를 선택해 주세요. 수많은 영명들이 가나다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씨는 돋보기를 꺼내어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홍대 입구역을 찾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홍익대학교역과 홍대 입구역 중 어느 것을 눌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같은 곳 아닌가요? 하지만 기계는 정확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때 뒤에서 기다리던 한 대학생이 앞으로 나섭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정호 씨는 고개를 들어 그 학생을 바라봅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 학생의 눈에는 짜증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 어디로 가시나요? 학생이 물어봅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홍익대학교 근처 건물이에요. 아, 그럼 홍대 입구역이 맞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학생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몇 번 누르더니 금방 결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1,370원이에요. 현금 넣으시면 돼요. 김정호 씨는 감사함이 넘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김정호 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는 또다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기술은 더욱 복잡해지는데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회용 교통카드를 받아든 김정호 씨는 개찰구로 향합니다. 카드를 어디에 찍어야 하는지 몰라 잠시 헤매지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해서 겨우 통과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좌석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안정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 터널을 바라보며 김정호 씨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을까요? 20대, 30대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첫 컴퓨터를 샀을 때의 설렘, 인터넷이라는 신세계를 접했을 때의 신기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술 발전의 속도가 자신의 학습 속도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전화기가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김정호 씨는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합니다. 접수를 하려니 태블릿으로 양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종이 양식은 없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접수 직원은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요즘은 모두 디지털로 처리하고 있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김정호 씨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김정호 씨들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헤매는 70대 어르신,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당황하는 60대 아주머니, 온라인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독거노인들 말입니다. 기술이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명목하에 우리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면접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김정호 씨의 오랜 경험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준 면접관 덕분이었죠.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그는 또 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버스를 타려고 하니 버스 정류장의 안내판이 모두 디지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류장에 노선도가 붙어 있어서 어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앱으로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씨에게 QR코드는 아직도 신기한 기술이고 스마트폰도 통화 기능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결국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며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교통카드나 스마트폰 결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운전기사님의 배려로 이번 한 번만 특별히 태워주신다고 하셨지만 김정호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레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한 김정호 씨는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여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가 된 걸까?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당신이 바보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은 만들 수 없을까요? 다음 날 김정호 씨는 용기를 내어 근처 주민센터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디지털 배움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이용법, 온라인 쇼핑 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김정호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20여 명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카톡하자는데 사용법을 몰라서 답답해요. 은행에 가면 기계로만 업무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강사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중장년층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똑같으셨거든요. 천천히 함께 배워보아요. 김정호 씨는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방법,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충전하는 방법,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등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이었습니다. 수업을 함께 듣는 박영숙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충분히 적응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디지털 포용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공공서비스에서 디지털 방식과 아날로그 방식을 병행 제공하는 것,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것, 무엇보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정호 씨는 이제 지하철 무인 발매기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목적지를 검색하고 교통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충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인 발매기 앞에서 헤매는 다른 중장년층을 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합니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6개월 전 자신에게 도움을 준 그 대학생의 말을 이제 김정호 씨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김정호 씨는 출근길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지하철 무인 발매기 앞에서 한참 헤매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정호 씨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 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요. 김정호 씨는 능숙하게 무인 발매기를 조작해서 표를 끊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친절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김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할아버지처럼 헤맸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입니다. 기술의 발전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사회 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진정한 발전은 기술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그 기술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도 언젠가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변화는 개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인 발매기 앞에서 헤매는 중장년층을 보면 짜증내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키오스크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세요. 작은 배려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무작정 디지털화하기보다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한 대안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정호 씨는 이제 새로 시작한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에서 배운 것들이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주변의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작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주민센터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정호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졌다고 느끼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무인 발매기 앞에 서서 당황하고 있는 또 다른 김정호 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더 나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